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1월 넷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셨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트럼프 2.0 시대가 드디어 개막됐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새벽 열린 취임식 아니겠습니까? 취임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뭐 일정은 맨 아침에 예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원래는 야외에서 취임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날씨가 하도 추워가지고선 이번에는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했는데요. 시작할 때는 축사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각각 축도를 하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부통령 취임식, 그 다음엔 대통령 취임 선임 선서가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30분, 40분 스피치를 했죠. 그렇게 네네. 해서 이제 자기 두 번째 임기 어떤 기본적인 뭐 원칙이나 철학 같은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서명을 하게 돼 있고 행정령 사인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점심을 먹고 밖에 나가서 또 군대 검열을 한 다음에 네네. 퍼레이드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 행사로는 무도회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 무도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부분은 그리고 부통령 부분은 여기저기씩 조금씩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하루 그런 행사로 보내게 돼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좀 멋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네네. 해서 좀 과시하는 네네.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취임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분 동안 취임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취임사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Our sovereignty will be reclaimed. Our safety will be restored. The scales of justice will be rebalanced. The vicious, violent, and unfair weaponization of the Justice Department and our government will end. And our top priority will be to create a nation that is proud, prosperous, and free. America will soon be greater, stronger, and far more exceptional than ever before. I return to the presidency confident and optimistic that we are at the start of a thrilling new era of national success. A tide of change is sweeping the country, sunlight is pouring over the entire world, and America has the chance to seize this opportunity like never before. But first, we must be honest about the challenges we face. 네, 미국의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가 이제 지금 시작된다. 이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교수님 취임사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을만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도 좀 나왔긴 했지만은 뭐 미국이 위대하다, 네네. 미국이 잘 나갈 것이다. 우리가 다 통합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마다 다 하는 말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여기서 조금 좀 암시가 됐지만은
다른 국가를 이렇게 좀 적대시한다. 다른 국가를 이렇게 경계한다. 그런 거는 대부분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식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잘 살기보다는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좀 나눠야 된다.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나는 평화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또 바로 그 다음에 미국 군대는 미국을 보호하는 데만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맹국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애매하게 됐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석유 탐사를 열심히 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게 이제 보호주의 정책, 그 다음에 환경 정책을 뭐 무시하겠다. 보호주의 정책은 강화시키고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관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지만은 네네. 그렇지만은 관세를 걷는 내부 수입청이라는 기관 얘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좀 이 취임사가 나온 다음에 관세 이야기가 없었다고 해서 좀 사람들이 안심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안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제가 제 귀에도 아메리카라고 한 단어가 많이 들렸는데 결국은 미국 위주의 실리 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민 교수님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서 외국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네네.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지층들에게는 그런 취임사가 어떤 공약을 확인해 주는 것이니까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외신이라든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고 이제 미국이 어떤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경제 통상 부분 그리고 에너지 정책, 국경 문제 여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문을 거의 걸어 잠그는 그 신구립주의, 비개입주의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신이라든지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거 기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분열이 됐지만 어떤 모든 미국인 그리고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미국 지도자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여유롭고 포용하고 통합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이 대부분의 관례였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016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미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고 물론 2016년 비하면 훨씬 더 세련돼지고 노련해지고 어떤 좀 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통합이라든지 평화, 공동 번영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들리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그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도 서명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공연히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탈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예외 없이 취임 첫날 탈퇴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라는 것이 2015년에 어떤 세계 주요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연 2도 이하, 가능하다면 1.5도 이하로 제한을 해가지고 산업화 이전에 지구 온도를 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미래가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서명한 그러한 기후 협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의해서 이제 주요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또 기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가짜인 어떤 페이크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막대한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은 그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1기 때도 탈퇴를 했는데 그때는 3년 유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시간상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네. 그 유예 그 탈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다시 재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마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그 파리 기후 변화 해박에 위해서 그 탈퇴를 했기 때문에 처음 탈퇴를 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1년 정도밖에는 유예 기간이 없다고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중간 그 임기 동안에 미국이 실제로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가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걸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추어 가지고 백악관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편된 그 홈페이지에 트럼프 정부의 6대 의제가 제시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1월 20일 현지 시간이죠. 네네. 정오를 좀 지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공식적으로 12시를 기해서 했고,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도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제 다 내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바이든 행정부의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게시되어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돌아온 걸 상징하는 문구가 들어왔죠. 그래서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이게 나오고, 그래서 미국이 돌아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6개의 주요 정책 의제를 네네. 이제 내걸고 이제 출범 초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매진할 거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개 그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예,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팽창이 돼서 확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여전히 높은 물가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와 더불어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감세, 대선 기간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팁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감세, 그러니까 세금을 인하시키는 것.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세금을 인하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것 많이 저희가 논의를 했고, 네 번째가 힘을 통한 평화 복원. 네네. 그러니까 대외 정책 기조인데 힘을 쓸 때 미국을 위한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신고립주의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에너지 패권. 그리고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히 만들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중요한 6개 중에 3가지가 경제와 관련된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인플레이션 끝내는 것, 그 감세,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상충될 수가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세를 사용해서 이제 그 수입을 늘린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인하시키고 그다음에 감세를 해서 세원 확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거기다 에너지 패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반값 유가를 통해 가지고 뭔가 가격 경쟁력을 대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관세를 사용하는 부분하고 트럼프 이제 이 행정부는 막 맞아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6대 의제 중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통상, 에너지 부분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전환점을 맞게 된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반이민 정책이 트럼프 2.0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화두로 삼아서 트럼프가 지난번
2024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죠. 네네. 당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 국경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퓨 서베이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는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유권자의 27%가 자신은 이번 대선에서 이민 정책이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네네. 이것에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 공세에 나서서 이제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공격했고 이것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이제 압승으로 이제 연결이 된 것이죠. 네네. 취임 연설에서 이민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sign a series of historic executive orders. With these actions, we will begin the complete restoration of America and the revolution of common sense. It's all about common sense. First,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All illegal entry will immediately be halted, and we will begin the process of returning millions and millions of criminal aliens back to the places from which they came. We will reinstate my Remain in Mexico policy. I will end the practice of catch and release. And I will send troops to the southern border to repel the disastrous invasion of our country. 역시나 가장 먼저 언급을 했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마친 다음에 지지자들이 막 몰려있는 경기장을 찾아갔는데 마치 무대 그 퍼포먼스 하듯이 예. 무대 한편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행정명령에 막 그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당연히 자랑하고 펜도 던졌잖아요. 네네. 그 행정명령에 불법 이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고령 1호라고 봐야겠죠. 네네. 아까 이제 연설을 보시면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다. 이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이런 그 미국 남부의 비상 그 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군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민 통제국이라든지 국경 보안 요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군까지도 그것을 조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배치된 그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주 방위과 예비군들 지금 2,500명이 국경 방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1,500명의 육군과 해병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약 1만 500명의 군대가 동원될 것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 연설에서 나왔듯이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체포 후 석방 관행을 종식시킬 것이다. 캐치 앤 릴리즈. 일단 불법 이민이 미국 국경을 넘어오면은 체포를 하지만 체포한 후에 다시 멕시코라든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온 나라도 돌려보내는 이런 정책을 자기는 중단시킬 것이고 네네. 이 사람들이 미국 국경에 접근하거나 미국 국경을 넘기 전에 이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멕시코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은 멕시코 잔류를 하게 되는 미국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는 정책을 취하겠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기반한 우리의 국경 안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예,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일기 때 너무 그 서류를 갖추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에서 가혹했다 해가지고 그 유예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미국 남부의 국경에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대부분 오는 이제 이민자들이 몰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4년 대선 캠페인이 한참일 때를 보면은 하루에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민자가 약 2,500명, 최고 기록은 하루에 1만 명까지도 이뤘습니다. 이 숫자는 트럼프 일기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숫자고 네네. 그 전에 있었던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라든지 바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 8년에 비해서도 2배에 달하는 급속하게 증가된 숫자였죠.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이것을 비판을 하게 되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 임시 보고서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하루에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민자의 숫자가 2,500명에서 일주일 내내 1,500명까지 감축이 된 다음에 다시 재개하겠다고 했죠. 네네. 워낙 그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하루에 이제 국경을 넘는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이미 8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네네. 이런 경고 메시지가 갔다는 것이고 네네. 이런 것은 이제 멕시코 정부한테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그런 외교 카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왜 멕시코의 문제를 미국에 끌어들이는가? 이것은 멕시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정부에게 전달하면서 만약 이것을 거부하고 무책임하게 계속 행동한다면은 관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네네. 캐나다와 멕시코를 꼭 집어서 네네. 중국도 아니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꼭 집어서 25세의 관세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이제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1.0 일기 때의 그 반이민 강경론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톰 호먼하고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그 국경 담당 자르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 일기 때부터 2017년부터 20년까지 당시에 인권 탄압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의 격리 정책을 주도했었죠. 그래서 비슷한 정책을 이 톰 호먼 그 이민 세관 단속국장 직무대행이 계속 국경 담당 짜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 반이민 정책의 일종의 두뇌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행정명령 그것을 기한하는 정책을 관장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집권 일기 행정부에서는 이민 정책을 주도하면서 2018년 연방 이민국의 H-1B 비자 이 비자로 사실 앨런 머스크도 미국에 들어가서 그 시민권을 획득하게 됐는데요. 그랬죠. 이것조차도 이제 6개월간 2020년에 중단하는 그런 정책을 주관한 아주 강경파입니다. 네네.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당시 이제 부통령 후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마지막까지 거론이 되었던 크리스티 넘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발탁되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2017년에서 20년까지의 그런 강경한 반이민 정책, 국경 안보 정책이 되풀이되거나 더 강하게 나타날 여지가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쟁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혼합 신분 가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불법 이민자들인데 만약에 그 사이에서 애들이 태어나면 그럼 미국 수정헌법에 따라 가지고 합법적인 시민권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정 내에 불법 부모, 합법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그 정책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자 윤리적으로도 좀 비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자녀와 부모를 정부가 갈라놓는가 이런 네네. 주장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아까 연설에서 보셨지만 우리는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법인데 왜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가? 법을 어겼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를 보면은 그 속지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법에서 태어난 영토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인데 따라서 비록 부모가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를 했다더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비록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부모지만 가족 중에 한 명이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체류할 임시 권한을 미국 정부가 허락을 했던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 가족을 분리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기술적으로 너무 남용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왜 원정 출산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행태가 계속 일어나면서
불법 이민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것도 수정헌법 14조를 우회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가족을 분리하되 이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부모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추방을 하지만 자녀들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시설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의 구성원이나 위탁 가정에 보내주는 이런 것이 대안으로 이야기는 되는데요. 네네. 사실 굉장히 이건 비인간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이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민자들 중에 불법 이민자가 뭐 많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뭐 마약이나 깽단이나 이런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인데 이런 사람들을 일시에 다 추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1,100만 명 이상을 네네. 트럼프가 집권 4년 동안에 추방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경제학자들이 만약 그것이 실현됐을 경우에는 이제 값싼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민자들이 내는 세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다시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재발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법 체류자 추방을 실제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 이것이 다 정책으로 실현이 된다면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어서 2008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경제가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휘청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와 비슷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트럼프 2기가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살인적인 물가고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가 오히려 제2의 바이든으로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불법 이민을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인 미국 경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고급 인재의 그런 이민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국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막상 실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어느 정도까지 이행될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년 후에 2026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상원의 3분의 1 그리고 하원 453명을 다 이제 선거로 선출하는 그런 중간 선거인데 네네. 역사상으로 중간 선거는 항상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이제 심판 선거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중간 평가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2년 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선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그 국경 보안 정책이라든지 불법 체류 추방 정책을 시도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유권자들이 그 후과에 따른 평가를 할 것입니다. 중간 선거의 투표 행태로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제 두고 봐야겠죠. 네네. 여러모로 이민자 가정에겐 우려스러운 트럼프 제2.0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구원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월 넷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